우울증이란? 안녕하세요. 건희. 강희입니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입니다. 신체 증상, 기분, 사고를 포함하는 신체 전반에 걸친 질환이며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방식과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방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울증은 그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릅니다.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며 의지력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증상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위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일반인이 간단히 인식할 수 있는 장애가 아니며 기분이 우울하다고 모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우울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우울증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우울증이 의심될 때는 자가진단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필요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1. 생화학적 요인.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됩니다. 흔히 세로토닌이라는 뇌 내 신경전달 물질의 저하가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유전적 요인. 우울증은 유전질환은 아닙니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가진 가족 내에서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유전자 연구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환경적 요인 및 신체적 질환.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상황들이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울 경우 약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 문제, 사랑하는 지인과의 결별, 가족이나 친지의 사망 후 가족 중에 우울장애 환자가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 강한 스트레스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외 우울장애에 잘 걸릴 수 있는 경우는 청소년기, 임신, 분만, 갱년기,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항진증 같은 신체 질환, 알코올 중독이나 본드, 마약 등의 약물 남용, 그리고 공황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과적 장애, 그 외에 다른 만성 신체 질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울증은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이 주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흥미나 의욕의 저하, 식욕의 변화, 불면증 또는 수면 과다, 불안, 초조, 피로감, 무기력, 무가치감, 집중력의 저하, 우유부단함,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생각,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이처럼 우울증의 증상과 경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도 쉽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울감, 의욕 저하가 특징적인 증상이나 연령과 성에 따라 다른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짜증, 반항, 등교 거부, 성적 저하, 여러 가지 신체 증상, 약물 남용, 청소년 비행, 고산병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년의 경우에는 건강염려증, 죄책감, 의심, 절망감, 공허감, 건망증, 빈둥지 증후군, 화병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인에서는 모호한 신체 증상, 불면, 불안이 나타나며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와 치매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우울증의 진단은 우울한 기분의 강도와 지속되는 기간, 기분 변화에 따른 수면 장애, 식욕 및 소화 장애, 체중 변화, 두통 등 신체적 증상의 수반 여부, 우울한 기분으로 인해 일상생활 지장 초래 여부 및 환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주요 우울증의 증상은 적어도 다음 9가지 증상 중 5가지가 2주 이상 지속하여 기존의 기능과 비교하여 명백한 장애가 있을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1.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인 보고나 객관적인 관찰에서 드러난다. 2.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을 경우. 3.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 감소나 체중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 감소나 증가가 있을 때. 4.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 수면. 5.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성 초저나 지체. 6. 거의 매일의 피로나 활력 상실. 7. 거의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낌. 8.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 9.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생각 또는 자살 기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특정 계획. 우울증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우울증의 치료는 약물치료,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이 있으며 증상이 심각한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약물치료. 약물학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부작용이 매우 적고 효과도 좋은 항우울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에서는 약물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항우울제는 습관성 남용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가장 적합한 항우울제를 전문의에 의해 처방받아 용량 및 복용기간 등에 대해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우울제 복용 후 대개 1, 2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 2개월 내에 70에서 80%는 증상이 소실됩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재발이 잦은 질환이므로 급성기 치료 이후에도 4개월에서 6개월간 유지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재발률을 현저히 낮추는 방법입니다. 2. 정신치료. 정신치료는 필요에 따라 지지정신치료, 정신분석, 인지행동치료, 대화관계치료 등 다양한 정신과적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울증의 특징적인 부정적 사고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능력을 향상시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인 건강유지법. 규칙적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등의 기본적인 건강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잘 되고 경과가 좋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불행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발견이 늦었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한동안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과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고비를 참고 견뎌냈다고 안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성격 등 환경적, 심리적 요인에 의한 우울증은 본인이 마음을 굳게 먹고 주위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의와 상담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우울증은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나요? 우울증의 확실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우울증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조성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정신 건강과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고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2.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고 낮 동안에는 조금이라도 활동하도록 노력하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줄입니다. 3. 현실적인 목적을 세우고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시작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합니다. 4.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누군가에게 증상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5. 우울증이 호전될 때까지 중요한 결정들은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고,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면 가까운 사람과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6.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7. 영양관리와 자신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유지합니다. 8. 과음과 흡연을 삼가도록 합니다. 9.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10. 말없이 참거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힘들어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11. 스트레스를 가능한 최소로 줄입니다. 12.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경쟁적인 생활 태도를 지향하고 사회생활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우울한 환자를 어떻게 돕는 것이 좋을까요? 1. 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2.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려는 태도를 보이며 환자의 감정을 비웃거나 나무라지 말고 지지와 격려를 주고 희망을 갖게 합니다. 3. 섣부른 충고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로 환자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4.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에는 약물을 복용하도록 돕고 약물 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비난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5. 자살에 대해서 말한다면 무시하지 말고 자세히 묻고 자살의 위험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게 합니다. 6. 산책, 외출, 영화 보기, 다른 활동들을 환자와 함께 하도록 권유하고 지나치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부인도 떠나고 산더미 같은 빚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너무 힘들다. 아이들에겐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이 마음의 짐을 벗고 싶다. 이복의 젊은 친구, 그래도 젊으니 아직 살아볼 만하지 않겠는가? 아저씨,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한마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한 명 살리셨군요. 우울증은 주변의 도움도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주변에 알려 도움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이 건강한 생활을 약속합니다.